귀신 집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들이 사는 곳. 귀신 나오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턱 하고 손 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곳은 일대에서 도깨비 집으로 불린다는데요. 가구는 물론 창틀과 같은 공사 자재까지 온갖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건물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단 쓰레기 산에 가까워 보입니다. 서서히 날이 밝자 이곳의 기괴함은 더욱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도 이곳을 오가는 이웃들의 근심은 깊기만 합니다. 마이너스? 이 좋은 집을 이리 놓는 거 아니에요? 이때 왔어요? 네. 신작이 와, 진짜 와. 지금 이게 문제가 무너진다든가 전기 반찬 합선이 되면은 이거 다 나가요. 주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 일이 시작된 건 5년 전. 여기 동네가 좋았던 동네는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이 동네. 내가 깨끗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동네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건물 안팎으로 물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누구고 대체 어떤 이유로 멀쩡한 집을 흉물스러운 도깨비 집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디로 들어가? 도무지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오직 쓰레기뿐인데요. 당황하던 바로 그때 저분 아니세요? 저분 건물 위쪽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을 내디딘 뒤 쓰레기를 계단 삼아 사뿐사뿐 내려오는 인물. 흡사 날다람쥐처럼 가볍게 바닥에 착지한 이 사람이 바로 집주인인 듯한데요. 예상과 달리 말끔한 옷차림을 한 그가 바삐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교회였습니다. 밤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그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아멘. 뜻밖에도 남자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던지는가 봐. 그렇게 십자가 이렇게 벽에다가 해놓고 그랬었어. 목사님, 우리 사회비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목사라고 하지. 아니야, 일요일날 꼭하고 잘 나가. 알고 보니 남자가 목사랍니다. 그의 도깨비집 역시 한때 교회라 불렸다는데요. 그렇다면 더 의아합니다. 남자는 왜 이곳에 물건을 쌓아뒀을까? 여기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Y. Y가 좀 패션 마크네. 나같이 좀 엉뚱한 사람을 통해갖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스스로를 괴짜라 말하는 최 목사. 그는 거리에서도 성경을 손에 놓지 않은 채 독서 삼매경이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뭐 Y 뭐라 하더라 무슨 궁금한 이야기 와. 아유 사람마다 다 궁금하죠. 또 우리 표지님도 궁금하고. 의문을 풀어주겠다며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 남자. 그런데 최 목사가 갑자기 누군가의 눈치를 보더니 차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 영감이 저거 운전하고 있잖아. 저거 내보면 또 한 소리 한다고. 그래 피해가야 돼. 자신 역시 주변의 민원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웃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선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데요. 이웃들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상당히 싫어요. 아유 물건 사놓는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피해가면서까지 남자가 지키려는 건 대체 뭘까? 아마도 그 답은 집 안에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곳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거 3층이에요 여기? 3층 높이에요? 네. 아 엄청 높네. 망설이는 제작진과 달리 이리저리 물건을 옮기며 움직이는 최 목사.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저길 올라오라고요? 어머야! 어머야! 막 뚝뚝 떨어지는데요, 목사님? 아유 위험한 거 없어요. 네, 잠시만요. 전달? 손을 만들어야 집을 잘 만들어.
잠깐 이것 좀 잡아줄래? 하지만 주세요. 주셔. 이거 꽤 무거울 것 같은데? 소리 좀 내지 마. 아니 소리가 나는 무거운 소리가 나는 거 어떡해요? 유리 너무 위험해. 소리 내니까. 목사님 위험해 보여요. 아유,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데 뭐 이거. 칼이잖아. 그래? 칼을 이렇게 던지시면 어떡해?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응, 동네 사람 타령을 듣고. 남자는 왜 이토록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서 하는 거예요. 이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내 목적은 노아 방주 짓는 거예요. 현대판 노아 방주. 4시간을 쉬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자 겨우 좁은 길 하나가 생겼는데요. 위험해 보이는데? 연구하자고 이렇게 하고 해. 어머야. 어떻게 들어가셨대 여길? 어디 가셨어? 천신만고 끝에 쓰레기의 정상에 서자 아래가 더욱 까마득해 보입니다. 이거 너무 낭떠러진데? 이거 너무 높이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높은 길이에요. 산쪽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요? 쓰레기가 빼곡하긴 집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서 누워서 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면 되지. 이러면 네가 나오잖아. 우린 인근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그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미쳤어요. 그거 쓰레기를 막 주워갖고 제 놓겠어요. 목재 이런 거는 필요가 있어서 갖고 온 건데 근데 비 맞고 막하니까 이제 아까처럼 곰팡이 피고 이런 거 뭐 더러운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금방 해야 되는데 또 미적해갖고 조금 미루는 거 있잖아. 이렇게 다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다 재료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는 계획이 게으름 탓에 미뤄진 거라는데요. 이미 구상도 다 마쳤답니다. 1, 2, 3층까지 있거든. 1층은 교회고 2층은 사택이고 3층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모여서? 실제로 우린 이웃들에게 그에 관한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층에는 김이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사회명 공사 명령을 받아서 취역암으로 생활을 했었어. 그때는 안으로 사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단 사람이 좀 왕래를 했대요. 한때 이 3층 건물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한 층은 최 목사의 가족이, 다른 층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머물렀다는데요. 하지만 애기 엄마도 나이가 좀 적지는 않은데 아이가 뒤늦게 있는 애들이고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안 보여요. 한 2년 됐나? 안 보인 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물론 최 목사의 가족들마저 쓰레기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난 지 오래라는 겁니다. 문제는 더 있었는데요. 쓰레기 수집하는 걸로 직업이시고 치워놓으면 또 갖다 이렇게 싸놓고 치워놓으면 또 갖다 싸놓고 알고 보니 최 목사가 쓰레기로 성을 지은 건 이번이 그리고 여기서가 처음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청정에 있던 사람들인데 청정에서도 이런 꼴이 났었어요. 거기서도 민원이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다시 똑같이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각서 쓰고 치워지고 각서 쓰고 치워지고 이제 우리도 지치잖아요. 1년 6개월 되면은 다시 똑같은 상태로 되나봐요. 아파트 쓰레기가 자전거 훔쳐서 팔린다. 목사님이? 네. 그래서 우리 집 못 이게 거지. 남이 거 훔쳐다 팔고. 이거 저렇게 많이 당해갖고 뭐 철근이 뭐 있고 뭐 자주 훔쳐가 심심하면 저거가 하도 포기하고 CCTV도 알아뒀어요. 교단에서는 장발장이 된 최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 목사라고 하시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없어요. 후보생도 없고 없어요. 우리 교단 목사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정식 목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데요. 우린 그가 재직 중이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말 드세요? 예, 말은 목사죠. 그거 안수를 뭐 예, 말만큼 무슨 정말 변화해서 된 것 같아. 제가 뭐 교인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건 뭐라냐.
또 우리 교회를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좀 케어 많이 할까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는 돕고 있는데 10만 원이라 드리려나 모르겠다. 딱한 심정으로 일거리를 줬을 뿐이라는 교회 관계자들. 한국에서 쫓겨났다가 한 2, 3년 만에 다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경 찬송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CCTV를 봤는데 보이는 거 그냥 다 집어가는 게 자꾸 찍혀요. 그날 밤 우린 우연히 그를 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쉼없이 찾아다니는 그의 작업은 한참 만에야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집으로 갈 것 같던 남자가 다시 거리로 향하더니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자활시설이에요. 그분이 맨 처음에 저한테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보면 한 11월쯤 왔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방이 한 3분 정도 쓰시는데 그 같은 룸메이트들이 저희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은 못 살아. 여기서도 그 버릇이 계속 나와요. 자신의 집을 두고도 쓰레기에 치여 자활시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최 목사는 이곳에서도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저장강박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정 부분의 인지 왜곡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로 판단되는 물건들을 나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물건이라고 잘못 판단하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가, 판단이 사회적인 판단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일정 부분 노화에 의한 인지 저하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최 목사. 우린 그의 가족들을 만나 상태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계속 수없이 물어봤는데 병원에서 자꾸 틀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병이면 치료받으면 좀 나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뭐 나왔는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은 최 목사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치운다고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분이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사실 완벽하게 그게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본인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찾아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자체 관계자는 그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전 주민들의 안전과 미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최 목사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고 또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없고 장비로 일단 해야 돼가지고 최소한 2, 3일 정도 걸리겠다. 깨끗해지는 환경처럼 그 역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작진과 헤어지던 날, 최 목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요, 목사님? 이거 선물이야. 이거 최고로 맛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드세요. 아유 들어. 수고하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귀한 방송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이고 너무 수고했어요. 아이 소리 쳤다. 잘 갔던데 영지. 네, 수고하세요. 네, 좋으시고 사랑해요. 그의 집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감과 축복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건네준 최 목사. 어쩌면 더불어 살기를 꿈꿨던 그의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었던 듯한데요.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최 목사와 그의 방주. 아마도 그곳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아닌 사람의 온기와 이웃의 정으로 가득할 겁니다.